네, 한의사의 경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요, 다이어트 식품의 대표 주자격인 달걀입니다. 고단백, 저탄수화물 원칙에 딱 맞고, 거기다 먹기도 간편하다 보니 비만 환자분들 식이일지에서 달걀을 하루 두세 개씩 드시는 경우는 흔하게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꼭 나오는 논란이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문제입니다. 더구나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아예 달걀 노른자를 금기식품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안전한가? 그러면 달걀은 몇 개까지 먹어도 될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까지 두루두루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다이어트 시 특히나 근육량이 적은 여성들, 그 중에서도 갱년기 나이살의 경우는 단백질의 섭취가 아주 중요하죠. 빠져나가버리는 근육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꼭 섭취해야 하는데요. 이런 동물성 단백질에는 포화지방이라는 불청객이 따라붙고 거기다 칼로리도 높아요. 그럼 칼로리가 적고 포화지방이 거의 없는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볼까요? 자, 근육량이 충분한 분이라면 콩,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심한 저근육형 비만의 경우는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근육량을 채우기가 힘듭니다. 이때 달걀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되는 거죠. 가격도 싸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 또 기타 영양도 풍부한 달걀,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인데요. 그런데 달걀하면 딱 떠오르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죠. 특히 고지혈증을 동반한 비만한 분들의 경우는 걱정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달걀 노른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지혈증과 달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팽팽한 입장이 있습니다. 자, 오히려 계란의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데요. 먹어도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낮추기까지? 자, 헷갈리시죠? 계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이쪽 주장의 근거는 노른자에 함유한 인지질의 하나인 레시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동물 실험을 통해서 계란 노른자 속의 레시틴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서 혈중의 콜레스테롤 상승을 막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러니까 레시틴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전환시킴으로써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레시틴이 많은 계란은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계란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고지혈증을 유발한다는 점을 뚜렷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도 바로 계란 인지질의 레시틴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혈증 환자들은 계란의 노른자를 주의해야 한다는 고전적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계란 하나에 함유하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워낙에 고함량이기 때문에 꾸준히 그리고 많이 먹는 것은 유의하다는 건데요. 한 개당 콜레스테롤 함량이 200mg이기 때문에 소고기 1인분, 그러니까 150g당에 120에서 130mg의 콜레스테롤과 비교해도 훨씬 높죠. 거기다 스크램블 하나면 우리가 하나로 안 만들죠. 달걀 3, 4개는 들어가다 보니까 와, 700 정도까지는 훌쩍 올라가는 셈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요, 앞서 달걀을 섭취해도 혈중 콜레스테롤의 변화가 없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런 반박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구 자체에서 실험군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건데요. 자, 일정 시점까지는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섭취할수록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하게 되지만 일일 섭취량이 300에서 400g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의 섭취량을 늘려도 혈중의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특별한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실험에서 실험군이 섭취한 하루 콜레스테롤 양이 300mg 이상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더 먹어봤자 당연히 수치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만약 콜레스테롤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달걀만 먹는 것만으로도 수치 변화가 많이 나타났을 거라는 뜻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달걀 어떻게 할까요? 우선 고지혈증이 아닌 분이라면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달걀 드셔도 됩니다. 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 지금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새로운 개념을 더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CSI 지수라는 건데요. 미국 과학수사대가 아니고요. CSI는 콜레스테롤 Saturated Fatty Acid Index의 약자로 번역하면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의 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을 기준으로 지수화해 놓은 수치입니다. 그 음식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이요. 이 지수값을 계산할 때 음식물 속의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중에 포화지방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거죠. 즉 같은 콜레스테롤 함량의 음식을 먹더라도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새우나 게, 가재 등은 콜레스테롤 함량은 높아요. 그런데 CSI 지수는 5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요.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베이컨이나 삼겹살, 곱창 같은 음식들은요, CSI 지수가 20으로 아주 높죠. 극단적인 예로는 팜유와 코코넛유로 만든 일부 제과의 경우는 무려 30질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콜레스테롤 높다고 새우를 안 먹을 것이 아니라 빵을 피해야 하는 거죠. 그럼 달걀은 어떨까요? 달걀의 CSI 지수는 아주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삼겹살 빵보다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CSI 지수가 높은 이유가 포화지방이 많다기보다 함유하는 콜레스테롤 양이 꽤 높기 때문이죠. 자, 여기다 결정적으로 달걀은요, 고콜레스테롤 식품이라는 창과 더불어서 레시틴과 같은 방패를 자기 몸속에 같이 장착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과일에는 설탕과 같은 과당이 듬뿍 들어있지만 또 이 과당을 중화시키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따라서 고지혈증이 있는 분이라면 계란을 피하기보다는 일단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예를 들면 제과제빵, 믹스커피, 에스프레소 커피, 고급 아이스크림, 내장 육류, 햄, 소시지 같은 이런 음식들을 먼저 줄이셔야 하는 거죠. 영양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정하는 방패까지도 장착한 달걀까지 먹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주 심한 고지혈증의 경우라면 달걀조차도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우선적으로 먼저 줄이는 것이 건강상 유익합니다. 더불어 간혹 비만 환자분들 중에 달걀만 하루 몇 개씩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좋지 못합니다. 달걀은 하루 한두 개 정도, 여타 다른 단백질 식품도 골고루 번갈아가면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달걀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자, 요즘이야 날달걀 드시는 분들 잘 찾아보기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소스 등에 날달걀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달걀은요, 날로 드시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실 것을 권합니다. 달걀을 익혀서 먹으면 달걀에 들어있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과 수용성 비타민인 비오틴의 섭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열을 이용한 조리법은 단백질의 성질을 변화시킬 뿐 영양소는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것이 영양면에서도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완숙과 반숙 어느 정도 익힘이 좋을까요? 완전히 익히는 것보다 반숙을 권하고 싶은데요. 반숙은 소화가 잘 될 뿐더러 달걀을 오래 삶으면, 그러니까 15분 이상 삶게 되면은 그 유황제일처리라는 화합물이 생성되게 돼요. 여러분들 간혹 그 흰자와 노른자 경계가 까맣게 변색된 것을 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 성분입니다. 자, 그럼 오락가락했던 달걀과 콜레스테롤 문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